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을 했죠. 그래서 중동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긴급으로 중동전 관련해서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되고, 또 유가가 글로벌 경제, 특히나 우리 투자 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여러분이 현재 중동전에 대해서 좀 객관적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말 내내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걸 여러분 한번 공유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몇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유가 전망 어떻게 볼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요번에 상황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 주말에, 어제죠? 지난 주말에 이란 핵시설을 폭격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유가가 얼만큼 올라갈지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은 이제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유가가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견해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본 자료는 지난주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서베이를 했어요. 서베이를 했는데 한 250명의 투자자들 대상으로 했더니만 한 32%는 유가가 현재 이 상황이 있지만 계속 70불 아래로 움직일 거라 보는 것 같고, 또 어느덧 한 30%는 한 70불에서 75불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는 현재 이런 중동전이 있지만 크게 글로벌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견해고요. 반면에 한 40% 정도는 75불 위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좀 구분해서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를 하냐 안 하냐로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답 내용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그럼 왜 현재 중동전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미국까지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전문 투자자들의 한 60%는 아직은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다, 호르무즈 폐쇄하지 않으면 라고 보는 견해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렇게 견해가 갈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중동전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좀 약간 상충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중동전의 상황 자체가 이란의 어떤 석유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줄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역을 통과하는 글로벌 어떤 유가가 어떤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운항이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은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측면일 거고, 반대로 우리가 또 반대편 좀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이란 관련돼 있는 석유가 어려워지면 이 반대편에 오펙 플러스 같은 데에서 굉장히 좀 생산량을 전반적으로 늘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건 간에 이렇게 이란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 석유가 어려우면 나머지 국가들은 또 생산량을 증산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 유가 전망에 대해서 중동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6대4 이 정도로 좀 유가 전망이 갈리는 이유가 좀 그런 연유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시나리오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별로 지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유가 전망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공유 드린 자료는, 앞에는 제가 블룸버그 자료고요. 두 번째 자료는 도이치뱅크 자료입니다. 도이치뱅크가 시나리오를 몇 개 상정을 했습니다. 시나리오 몇 개 상정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이란의 석유 수출이 어떻게 반토막 난다? 이란의 석유 수출이 전면 금지돼서 못 푼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경우, 이렇게 한 서너 가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시간대로 보시면은 요 메뉴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했을 때는, 요때는 유가가 도이치에서는 일시적으로 한 125불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엔 좀 다시 해결되겠지만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한 120불 내지 130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결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이란의 석유를 수출을 못하거나, 이란이 또 반절밖에 수출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큰 글로벌 유가 시장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디테일한 자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르무즈 봉쇄하는 것만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유가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현재 유가가 일정 조금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영문 자료에 있지만 현재 이미 거래된 가격의 상당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호르무즈가 봉쇄가 되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그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없는 상황에서 현지 중동 상황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유가에 큰 충격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현재 유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현재 국면을 연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헤지펀드의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 포지션 보시면은 여기 유가 선물 헤지펀드 보시면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에 보시면 금년 들어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금년 들어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지금 계속 유가에 대해서 최근 중동지원이 6월 초순부터 불거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연초 이후에 헤지펀드는 유가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취해왔고 여전히 그 숏 포지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에 대해서는 순 매도 포지션입니다. 즉 뭐냐면은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이 연초 이후 헤지펀드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유가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베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중동전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헤지 포지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상대적으로 유가 폭등의 가능성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고 보고 오히려 중장기에 좀 유가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헤지펀드 포지션 현재 숏 포지션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최근에 어떤 중동전 이슈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이렇게 좀 크게 안 올라가고 있고 또 헤지펀드가 숏 포지션을 갖고 있냐는 거는 아마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 약간은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검정색이 브렌트 유가의 변동 가격이고요. 움직임이고 여기 약간 회색이라 해야 되나요? 요거는 뭐냐면 석유 원유의 선행 지표들의 인디케이터입니다. 즉 이거는 여기 유가 선행 지표들은 요 데이터는 참고로 유가의 6개월 선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선행 지표가 최근 한 2022년, 23년부터 쭉 회복하다가 금년 들어서 급격하게 요 선행 지표들이 유가 선행 지표들이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즉 유가 선행지표가 하락을 하면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선행지표가 하락하면 결국 유가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선행지표가 유가 선행지표에서 하락을 하고 있냐면 그건 여기 위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글로벌 경제의 펀더멘탈이 유가에 그냥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즉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글로벌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게다가 이 펀더멘탈이라는 게 첫 번째는 재고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유가라는 건 경제가 좋아야 유가가 커지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금년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선행지표에서 꺾이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경제가 계속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국면에서 요번에 중동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현재 이 중동 이벤트가 발생한 게 글로벌 경제가 쭉 회복하는 국면에서 발생한 거냐 아니면 중동 경제가 나빠지는 국면에서 발생한 거냐를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글로벌 경제 전체가 좀 이렇게 여기 선행지표가 꺾이는 것처럼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좀 둔화되는 국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헤지펀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거가 유가가 중동전이 발생했음에 불구하고 아직 현재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가능성은 낮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사가 되면은 이런 경제 펀더멘탈 분석이라든지 또는 이런 헤지펀드 숏 포지션 분석이 별 의미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유가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상대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신중하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고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폭등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했던 시간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중동전 관련해서인데 여기가 BCA 자료입니다. BCA 자료가 최근에 이제 디시전 트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밤에 이제 중동을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을 쳤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미국이 군사적 개입할 거를 가장 가능성을 낮게 봤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중동
이스라엘을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란을 핵시설 공격을 했죠. 가능성 낮은 상황을 발생을 했고, 그러면 왜 폭격했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온리 이란의 핵시설만 폭격을 한 의미다. 아니면은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거다라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란의 핵시설 쪽으로 좀 국한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핵시설 국한시켜야 될 것 같고, 이란을 핵시설을 국한시키면은 이란이 그러면 앞으로 대응 양태는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럼 우리가 너무 크게 다치니까 적당히 대응하고 끝내자라고 해요. 사실 요건 예측은 좀 쉽지는 않아요. 한 5대5 정도인데, 만에 하나 미국이 이란의 정권을 전복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간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방향으로 급격하게 돌아설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가 전망을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현재 유가 관련된 펀더멘탈은 글로벌 경제 둔화와 또 구조적인 석유의 수요 감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좀 하향 안정세를 띌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현재 유가 시장을 둘러싼 구조적인 이슈고, 이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란전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이 발생한 것 좀 미국까지 이제 관여하면 좀 복잡해졌지만 크게 두 가지겠죠.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크게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봉쇄를 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120불 내지 130불까지 올라갈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상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제 투자 시장의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이제 우려를 하면서 유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물가가 올라서 물가를 자극하는 파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경제 충격으로 경제가 나빠지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클리어하게 나빠집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은 중동전이 불거진 게 채권의 부정적인 뉴스냐 굿뉴스냐라고 하면 사실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채권 시장의 부정적 뉴스는 유가가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이제 물가를 조금 자극할 여지가 있는 거는 부정적이고, 반면에 중동전이 불거지면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안전자산 선호세, 그러니까 국채 가격, 이론적으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죠. 그럼 이거는 굿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 뉴스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글로벌 이런 불확실성이 오래 가면 갈수록 결국은 글로벌 경제가 더 나빠지게 되면 채권 시장에는 중장기적으로 굿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아까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런 중동전이 발생한 오일 쇼크가 발생하는 시점이 경제가 좋은 시점이나 나쁜 시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글로벌 경제가 좋은 시점에 에너지 사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물가는 좀 오래 올라갈 거고, 오래 올라갈 가능성이, 인플레이션 자극이 많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현재처럼 글로벌 경제가 둔화가 되는 상황에서 오일 샥이 온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제 충격을 더 경기에 나쁜 거에 더 가속화 시킬 것이고, 이렇게 가속화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경제가 더 나빠지게 되면은 글로벌 경제 나쁜 거에 따라서 글로벌 유가가 디맨드가 감소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유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1부는 중동전에 따른 유가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